자, 심화번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폐 수요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화폐 수요 이론 자체가 워낙 디테일하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우리 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쌤이 심화번개 9번째 주제로 고른 것은 바로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쌤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장난해서 자꾸 강조를 많이 드린 이유는 이거 정말 중요하고 다른 영역은 정말 많이 내고 있거든요. 자, 맨날 토만 하는 토대감이 드디어 소화가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1등 대감이 됐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어가실 수 있는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쌤이 어떻게 이제 정복을 하자고 그랬냐면 처음부터 이걸 암기하거나 처음부터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친숙을 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토대감, 소화중, 일대감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친구 이름을 이해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토대감, 소화중, 일대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해졌어요. 그때 뭐를 해보는 겁니까? 이해를 뭐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해를 도전해보자. 우선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은요. 우선 토빈은 위험 기피자를 가정한다라고 했었죠. 위험 기피자입니다. 위험을 기피하기 때문에 소위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구성하길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와 뭐의 분산이냐? 화폐와 채권 간의 분산 투자예요. 굳이 케인즈와의 차이점을 언급한다면 케인즈는 올빵입니다. 화폐만 다, 채권만 다 이런 식의 투자였다면 우리 토빈은 위험 기피자였기 때문에 화폐 채권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투기적 화폐 수요를 결정하려 했던 것이 토빈 교수의 자산 선택 이론이죠. 자, 1박자 위험 기피자, 2박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뭐와 뭐를? 화폐와 채권을. 그리고 투기적 화폐 수요 결정 이론이 뭐다?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이다. 자, 우리 중요한 건 여러분들 화폐와 채권 간의 분산 투자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자율이 뭐했다? 상승했다. 자, 분명히 이자율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은행 쪽 관련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분명히 대상이 화폐와 채권입니다. 화폐와 채권. 자, 쌤이 수업 중에 심화 수업 중에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분명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또는 반대로 할까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은 은행 맡겨봤자 이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러 간다? 채권 사러 간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의 거래 매매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 가격을 비싸게 샀는데 과연 만기 때 원리금 받아봤자 수익률 높을까요? 낮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은 뭐 한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에서 비례 반비례함을 함부로 안 쓰는데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분명히 반비례, 채권 가격과 수익률도 분명히 반비례.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은 방향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은 통상 비례적 관계,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린 지금 화폐와 채권 간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 이자율을 뭐로 이해하자? 채권 수익률로 이해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을 같다고 본다면 이자율이 올라갔다? 다른 말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채권을 보유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화폐 갖고 있으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화폐를 보유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늘 수밖에 없죠. 기회비용이 는다는 얘기는 그 선택을 줄여야 되죠.
화폐 보유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보유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대체 효과가 되죠. 그래서 토빈 교수에 의했을 때 이자 상승 시 대체 효과에 의하면 화폐 보유는 뭐 시킨다? 감소시킨다. 자, 그렇다면 소득 효과는요. 자,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다른 말로 채권 수익률이 늘었습니다. 채권 보유자는 해피하겠죠.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화폐를 열등제로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 화폐를 정상제로 본다고 한다면 실질 소득 늘 때 화폐 보유도 당연히 늘 겁니다. 그렇다면 화폐를 많이 보유하니까 채권 보유는 감소하겠죠. 자, 여기서 소와 중은 왜 나온 겁니까? 소득 효과에 의하면 화폐 보유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대감 소와 중은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은 대체 효과 시 이자 상승으로 자, 화폐 보유는 감소하는데 소와 중 소득 효과에 의하면 화폐 보유는 뭐한다? 증가한다. 자, 그런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냐?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게 작용이 된답니다. 1대감의 1대죠. 그래서 이쪽이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된다? 대체가 소득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화폐 보유를 뭐 한다고요? 감소시키니까 이자율에 무슨 함수가 되는 겁니까? 감소함수가 된다. 자, 이거를 또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해한다? 그런 일이 없어요. 바로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데 듣자마자 바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자,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토대감,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이자 상승 시 대체 효과 화폐 보유 감소. 자, 이자 상승 시 소득 효과에 의하면 화폐 수요 증가. 그런데 일대감, 일반적으로는 대체가 소득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압도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화폐 보유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는 투기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무슨 함수가 되는 겁니까? 감소함수가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3박자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맨 먼저 뭐 하시자고요?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자. 읽자. 친구 이름처럼 자꾸 읽자.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또 듣는데 그 제가 인강을 촬영한 거 이외에 짤처럼 별도로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이유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또 다시 보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뭐 하는 겁니까? 음미해 보는 겁니다. 토대감, 소와 중일대감. 자, 이렇게 하시면 물론 이 내용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이해가 된다 듣자마자 그건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시험 공부로는 최적의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토대감, 소와 중 일대감에 올인해서 반복해 오시면 충분히 토빈의 화폐 수요 이론 정복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10주차 때 심화번개 10번 주제로 만나 뵙니다.